HD 현대일렉트릭은 가격이 안 꺾이고 있다. 그 다음에 외부 경쟁 업체들이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교체 수요, 그 다음에 국가별 다변화,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중동을 확산세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로템은 K2 2차분이 그리고 루마니아의 K2 신규 수주권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손익분기점 겨우 넘을까 말까한 철도 사업부가 상당히 선방하면서 OP 마진이 3.7%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그리고 모로코에서 신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현대로템도 K2 전차가 국내 4차 양산분의 수주가 한 2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S&T 다이내믹스 국산 변속기 채용이 결정되면서 수출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 이슈, 그리고 어제 미국 나스닥하고 S&P 또 조정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가 최대한 빨리 더 이상 이제 질질 끌지 말고 폐지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나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24년 들어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유료 구독 모델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하고 정말 재밌게 공부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또 끈끈하게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에만 전혀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컨텐츠 위주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매주 그리고 매월 시장의 주도주, 메가트렌드 성장산업, 그 다음에 어떤 매매 전략,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아주 기본기 강의, 그 다음에 유료 구독 모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말 그 방대한 양을 잘 핵심만 요약 압축해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오늘 지금 10월 31일, 오늘까지만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구독 모델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정말 끈끈하게 올해 평생 함께할 이 주식 투자 라이프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오늘 다룰 현대로템 모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핵심은 주가 오른 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랐습니다. 목 상태가 많이 아파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이 따라서 같이 주가가 오른 거 못지않게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로템 모두 3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요 관련된 기사는 150개에서 200개가 넘는 기사, 거의 300개 가까운 기사를 추리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투자 큰손들이 K문화가 만든 K증시에 다양한 글로벌 국가 투자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 소방 로봇 첫 현대로템이 공개를 했고요. 한국전력기계 슈퍼사이클 HD 현대일렉트릭의 순항은 계속된다고 하고요. 잘 나가는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만 좋은 게 아니라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둘 다 실적 좋았습니다. 이제 곧 효성중공업 실적까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만 좋은 게 아니라 전력기기사항이 지금 계속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 호조가 지속되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영역에서 한 12% 정도 빠진 수준이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도 49만원, 약 50만원에 가까운 목표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KB증권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미국 시장 말고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했고요. 변압기 외 제품군에서 다양한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로 엄청나게 실적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나머지 배전기기와 회전기기 쪽에서도 고르게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전기기 쪽에서는 2030년까지 2배의 생산 캐파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방사는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100%대 가까운 증가율이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모두 나온다는 거고요. 방산 4사, 그러니까 한국항공 우주까지 합친 방산 4개사가 영업이익 올해 2조 돌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나토의 최전방을 지키는 K방산, 현대 로템이 모로코 고속철 일부 물량은 떨어졌지만 나머지 물량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인도 전차 사업 약 20조 규모를 지금 활발하게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방산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K방산의 위력은 앞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력기기 수익률 어마어마했습니다. 평균 수익률 현대 일렉트릭부터 LS 에코에너지까지 128%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고점 대비 10월 31일 오늘 10월 31일 목요일 기준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런데 현대 일렉트릭은 최고점에서 12.6%밖에 안 빠졌고요. 최고가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최고점에서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최고점에서 17.5%밖에 안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최고점에서 30%대 안짝입니다. 왜냐하면 LS 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가 최고점에서 좀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1월달 연초 대비는 평균값이 128%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는 놈이 간다에 지금 딱 들어맞습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풍산까지 1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73%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더 오히려 전력기기보다 더 낮습니다. 최고점 대비 평균 DD 값은 최고점에서 10월 31일까지 종가 기준 하락률이 19.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이너스 7% 정도 되고요. 현대 로템도 한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마이너스 6% 정도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좋은 게 신고가 영역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모두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 풍산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풍산도 최고점 대비 12% 정도 빠지면서 방산주들이 골고루 지금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도 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월 달부터 184%, 현대 로템이 133%, LIG 넥스원이 93%, 풍산이 7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항공우주만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14% 수익률인데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외국인 기관에 엄청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로 한국항공우주가 좀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 키움 상상인 하나 SK 레포트를 좀 참고를 했고요. 3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일단 신규 수주가 7억 1천만 달러, 수주 잔고가 54억 달러로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887억으로 YOY 기준으로 13.6% 증가했고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북미하고 유럽, 중동에서 매출이 감소한 게 아니고요. 이 전력기기 이 8%의 역성장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 등의 비주요지에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중심의 배전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의 좀 약점이라고 꼽혔던 초고압 변압기 위주에서 배전반 쪽으로 다양한 제품군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향 쪽으로도 초고압 변압기 외에 이 패드와 폴 배전 변압기 쪽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배전 변압기 실적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회전기기 쪽은 북미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용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납기 일정에 따라 꾸준히 2026년까지는 연평균 20%대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중국 쪽에서 고압 차단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인 1638억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다만 조기 납품, 2분기 때 조기 납품 효과가 좀 감소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초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OP 마진이 20.4%에 계속 영업 마진도 역대급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역시나 상반기 때 싹쓸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는 계속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판가 상승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내년은 국내외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주 공장이랑 미국 엘라베마 공장 합치면 연간 추가되는 매출은 대략 2,2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 외에 물량까지 Q 그로스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이 올라오면서 환율도 3분기보다는 4분기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수출주에는 더 훨씬 우호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실적의 최대 성수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은 4분기에도 또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급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리스 쪽 되는 거하고 트럼프 되는 거하고 봤을 때 해리스가 되는 거에 좀 더 연속성이 있고요. 트럼프가 되면 조금 단기 심리에 부정적인 전력기기 쪽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AI발 수요, 그 다음에 엄청난 노후화된 교체 수요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상관없이 전력기기는 계속 2026년 7년까지 초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불균형 때문에 2026년까지도 업황이 유지된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탑티어들이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발빠르게 공급을 증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튼, GE, 지멘스, 이런 히타치 이런 회사들의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2026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상위 탑티어들, 글로벌 탑티어들의 공급 물량 늘어나는 시기가 아직 1년 반에서 2년 정도 여유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일부 유틸리티,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는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티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매출에서 전력기기가 1조 8천억에서 내년에 2조 3천억으로 약 30% 가까운 매출 성장, 수주 잔고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배전기기 쪽에서는 약 9% 성장인 내년에 1조 2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전기기 쪽에서는 오히려 배전기기보다 높은 성장인 18% 성장해서 내년에는 6,700억의 매출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북미, 당연히 고마진의 고단가를 팔고 있는 북미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만 해도 27.8%에서 3분기 기준으로 36.1%로 계속 북미 쪽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도 아까 중국 쪽에 고압 차단기 물량 늘어나는 거 외에 중동에서도 고압 차단기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상용 배전반까지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전력기기 제품이
고압 차단기를 넘어서 다양화되고 있고요. 수출 지역이 북미를 넘어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까지 모두 다양하게 다변화되면서 개선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4년 수주 가이던스를 3분기에 37억 달러 이미 82%를 벌써 달성을 했고요. 연간으로는 무난하게 100%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억 달러의 미국의 송배전 전력망 프로젝트를 미국 에너지부가 추가 승인하면서 북미에서 그리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부 업체들이 탑티어로 선정하기까지 한 HD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판가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판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7년 4분기 이후에 납기 물량을 선별적으로 이제는 수주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중동의 전력망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전력에 대한 쇼티지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높은 단가 ASP를 받고 있는데 미국 다음에 중동 다음에 유럽 순으로 글로벌 수주 단가가 판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의 OP 마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AI 활성화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이 AI의 빅뱅 폭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두렵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에서 메타까지 다 밝혔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최소한 26년, 27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북미 데이터 센터의 국내 업체 중에는 최대 수혜를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엘라바마 공장, 즉 북미의 유일하게 HD 현대일렉트릭이 현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바마 공장이 증설을 해서 그게 본격화되는 게 내년 시점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 기준으로 이미 북미가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0%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 이상 지금 3분기 기준 OP 마진 HD 현대일렉트릭 20.4%의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수익의 전력기기, 그 다음에 배전 변압기 쪽에서 제품군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3분기에는 다소 역성장이 나왔는데 3분기가 계절적 비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주를 오히려 가려받으려는 선별적 수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매출과 이익과 이익률이 꺾인 게 아니고요. 북미하고 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역성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파 증설에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분기보다는 3분기에 환율이 다소 좀 떨어지면서 낮은 평균 환율을 효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변압기의 제품군이 모두 좋아지면서 뚜렷한 수익성을 나타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북미 쪽의 배전반 외형 성장은 이 고압 차단기와 고압 변환기 레퍼런스 바탕으로 아이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도 결국은 가격의 트렌드는 북미로 수렴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북미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중동과 유럽에서도 북미를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으면 HD 현대일렉트릭은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 가격의 상승 분위기는 확산될 글로벌로 확산세를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송전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은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 신재생 에너지 수요, 그다음에 신규 수요까지 이 네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신규 35억 6천만 달러 수주 잔고 43억 200만 달러에서 올해는 신규 수주 38억 1600만 달러, 수주 잔고 5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신규 수주만 4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는 60억 달러를 돌파 63억 7,3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구글 같은 주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유틸리티사와 전력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은 전력기기 시장 환경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판가를 인상하면서 계속 유틸리티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년 판가 이상 물량이 추가적으로 25년 실적에 반영될 거라 보고 있어서 올해 24년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HD현대엘렉트릭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25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하고 미국에서 캐파 증설하는 부분이 당연히 20%로 단계적으로 25년도 매출에 차곡차곡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엘렉트릭은 4분기가 바로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기대되는 게 의외로 중동에서 3분기에 매출이 1,784억이 나왔고요. 수주는 20% 증가한 1억 5천 불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에서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초고압 제품 사이즈가 확대되고 북미 외 지역, 유럽과 중동에서 매출 그로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캐시카우 선박용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과 미국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2,200억의 매출 증가 사이즈가 나오고요. 잉여 현금 흐름이 작년만 해도 1,000억 가까운 마이너스에서 올해 3,300억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영방침이 송전 이 변압기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배전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배전 변압기 쪽에 충주 공장을 2030년까지 캐파를 2배 증설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 전력기기의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우려가 있는 거지 글로벌 메가 트렌드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기기 추가 수주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전력기기 탑티어인 이튼이 25년 PER이 28배인데 지금 25년 현대일렉트릭 PER은 20배 훨씬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이튼하고 같은 글로벌 미국에서 탑티어로 인정받는 HD현대엘렉트릭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주가는 올랐지만 주가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에 수주 7억 1,000불 중에 북미가 37%를 차지했습니다. 2억 6천 불인데요. 약간 감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량 고객 위주로 압축하고 너무 저가 수주나 마진이 떨어지는 거는 안 받는 선별 수주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수주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선별 수주하고 있고요. 25년 상반기로 수주가 일부 이연된 측면도 있습니다. 가이던스 매출 3조 3천억, 수주 37억 불은 무난하게 오히려 4분기 되기 전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장거리 송전 때문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배전기기, 차단기, 변압기 모두 대형화되면서 평균 판매 ASP가 올라가고 있고요. 단가는 북미, 중동, 유럽 순으로 북미가 가장 비싸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1,400억, 국내에서 700억 증설 캐파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차단기 쪽 중저압 차단기 이 청주 공장이 2,500억 캐파로 2030년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대선에 따른 이 전력기기 쪽도 반덤핑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쇼티지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되고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상위 업체들 글로벌 탑티어들 유럽과 북미의 경쟁 업체들이 언제 증설한다고요? 26년이나 27년에 증설합니다. 상당한 시간적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배당 성향도 별도 30%, 3년인가 5년 만에 지금 HD현대엘렉트릭이 좀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가질 거로 보이고요. 북미에서는 고스펙의 대용량 혼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력 쇼티지 업체들 중에
북미에서는 고압과 초고압 쪽 생산하는 업체가 더 없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더 주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력기기 경쟁 업체 너무 많죠. GE, 지멘스, 히타치 요게 상위 탑티어인데 이미 HD 현대일렉트릭도 상위 탑티어 메인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중동과 북미에서 MS 마켓시어가 이미 10%가 넘어갔고요. 고객 요청 스펙 변경을 가장 잘 대응하는 업체로 이미 선점을 누렸고 일부 유틸리티 업체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티어로 꼽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제품을 더 많이 대용량의 초고압 제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값비싼 대용량 초고압 제품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700에서 750kV의 초고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전력 변압기의 생산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쇼티지가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전압일수록 미국에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쪽의 전력기기도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쌍두마차로 전력기기가 뒤에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꼭 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신규 수주 잔고 모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북미 변압기, 미국의 쇼티지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유틸리티 캐펙스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PS 성장률, GE 베노바와 HD 현대일렉트릭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40%대 나오는 거는 HD 현대일렉트릭밖에 없다.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 북밸류가 수주 잔고를 청산 가치로 나눈 게 2.2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변압기 PPI 가격 지수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30개월간 설치 가능한 송전망 프로젝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틸리티 회원사 자본 지출 계획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도 3분기에 매출 1조 935억, YOY로 1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74억으로 컨센을 초과했습니다. OP 마진이 역대급으로 12.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K2 전차 납품 진행이 양호한 상황이다. 3분기에 34대, 4분기에 22대를 인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56대를 하반기에 인도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 총 인도해야 될 K2 전차 96대 중에서도 일부 진행률을 소폭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쪽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레일 솔루션이 OP 마진을 3.7% 하면서 기여했는데요. 레일 솔루션은 BEP를 거의 맞추는 정도 수준인데 OP 마진이 3.7%까지 나왔다는 건 상당 부분 실적 개선을 이뤘다는 거고요. 26년 추정되는 K2 2-1차 물량 요게 약 6조 2천억을 예상하는데 K2 180대가 5조 8천억, K1 교량전차 81대가 한 4천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2 국내 우리나라 국군에 들어가는 4차 양산분이 약 2조 150대 요게 매출 진행률로 25년도에 아마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캐파로는 K2 전차가 약 100대에서 120대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폴란드에 직접 가서 현지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2차분 폴란드 2차분 일부가 당연히 국내 캐파 외에는 현지 생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K2 4차 양산 물량까지 빠른 소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K2 전차도 25년 초도 물량이 약 50대로 예상되고 있어서 요게 1조 5천억의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리스크는 약화됐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확전은 북한이 참여하면서 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로템의 가장 높은 마진 24% 이상의 마진을 자랑하는 디펜스 쪽의 해외 수주 방산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디펜스의 영업 마진 비중은 95.9%까지 확대됐고요. 여기에 해외 쪽 마진이 70%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도 2% 정도 OP 마진을 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우리나라
국군 4차 양산 예산 책정이 30% 이상 증액되면서 이 부분 관련돼서 그 양산 물량이 가격과 물량에서 사이즈가 더 수주 단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산 수출 비중이 71%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출 OP 마진은 24%의 엄청난 현대 로템의 가장 역대급의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요. 레일 솔루션도 수출 비중이 50%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도 수출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OP 마진이 아까 3.7%나 나왔던 거는 BEP 수준인데 당연히 수출 비중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를 타겟팅하고 있고요. 모로코의 고속철을 일부 물량은 실패했지만 나머지 물량 수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로템이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견조한가 봤더니 패시브 자금 이슈가 있었는데 MSCI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연말까지 KT 수주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25년도와 26년의 실적에 대한 추가 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싼데 바로 방산에 대한 수주 잔고 차이가 첫 번째 있었고요. 부진한 철도 사업부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주 잔고인데요. 수주 잔고는 올해 말에 폴란드 2-1차분, 그 다음에 국내 국군 4차 양산 수주하면 방산이 약 10조가 초과되고요. 전체 수주는 27조 초과 돌파하면서 수주에 따른 상대적인 할인, LIG 넥스원 대비 할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비 할인에 대한 밸류에이션 갭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수주는 27조 단에서 26년에 31조 5천억 단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26년 기준으로 하면 디펜스 사업부가 11조 8천억에서 12조 4천억까지 커지는 구조고요. 나머지 철도 사업부가 한 대략 11조에서 13조 수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1980년대 생산으로 노후화된 TR-85 비조눌 대체용으로 250대에서 300대의 전차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그 K2 전차가 5월 달에 루마니아에서 현지 시범 진행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차분 단납기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2차분은 아마 직접 루마니아 수출해서 현지 조립 공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2 2차 계약 협상 중인 전차 180대와 지원 차량 81대 패키지 계약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미난 게 K2 성능을 개량한 버전이 K2PL, K2PL 현지 생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 탐지, 그 다음에 무기 파괴 기능의 능동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요. 원격 사격 통제 체계까지 타 이 전차 대비 상당한 기능의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대비 약 30% 이상의 계약 규모가 커졌습니다. 당연히 패키지 계약이라 그런 측면이 있고요. 폴란드의 2차분하고 루마니아 전차 수주가 성공이 되면 디펜스 수주 잔고는 올 상반기 말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수주 잔고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변국인 아르메니아가 K2 전차에 높은 관심 표명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장관도 이 K2 전차에 관심을 보면서 수출 지역이 상당히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중동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아까 말씀드린 13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매출 1조 6천억으로 보면 이미 9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겁니다. 디펜스 솔루션의 잔고는 3분기 기준으로 4조 4,755억입니다. 수주가 예상되는 폴란드 K2 2차분이 8조 5천억이고요. 루마니아 K2 만약 계약 맺을 경우 3조 5천억, 국내 K2 4차 양산분이 약 2조, 그러면 납품 물량이 약 1년간 매출화된다고 보면 25년과 26년에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164회 방추위 회의에 따르면 K2 4차 양산분의 S&T 다이내믹스의 국산 변속기 결정이 확정돼서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GDP 방위비 지출을 보면 폴란드가 가장 높은 4%대고요. 나머지도 평균값이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동 쪽에서도 4%의 엄청난 높은 방위비를 진출하고 있고, 이 높은 방위비 진출에 최대 K 가성비의 K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내 방산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평균 밸류에이션은 현대일렉트릭부터 LS 에코에너지까지 약 22배 수준이고요. 내년에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17배까지 떨어집니다. 코스피 지금 평균 PER 밸류가 15배니까 코스피 평균 PER 밸류보다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고밸류를 받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의 밸류에이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풍산까지 24년도 평균 PER 밸류는 32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방산업체들 하나에어로 현대, 롯데엠, LIG, 넥선, 풍산이 매출과 이익이 특히 내년에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25년 PER 밸류가 16.7배까지 떨어지면서 평균 코스피 평균 PER의 약 10% 정도 할증한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이제 올해 10월달 이제 거의 다 끝나고 11월달 들어가니까 내년 PER이 중요한데요. 방산 PER은 16.7배 정도, 전력기기 PER은 17배 수준이라 전력기기나 방산이 내년 실적을 땡겨오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대략 매출은 15% 정도, 영업이익단에서는 대략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HD 현대일렉트릭은 26년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하고 이익의 격차가 2배 이상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전력기기 업체 중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내년에는 1조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실적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나 내년하고 내후년에 10%대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대략 17% 평균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대략 한 1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대략 평균 2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1조 한 4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5,900억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1월 달부터 외국인이 1조 2천억 엄청나게 샀고요. 기관은 7,900억을 매도했습니다.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높은 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장기성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아직도 전력기기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 높은 가격대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연속으로 사고 있다. 수급이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니다. 현대로템 보면 현대로템도 연초에 외국인이 6천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1,500억을 매수했지만 최근에 외국인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요. 보험 투신 계속 팔면서 현대로템은 다소 수급적인 측면으로 소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의 일봉인데요. 현대일렉트릭 일봉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 19만 3천 원, 23만 27만 3천 원, 31만 8천 원, 34만 9천 원인데 지금은 일봉상에서 31만 8천 원대가 새로운 지지 가격대를 나타내면서 31만 8천 원과 34만 9천 원의 박스 가격대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줄었지만 언제든 외국 기관이 지금 연속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위로 방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지금 30만 6천 원이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보시면 현대로템은 4만 4천 원, 4만 9천 원, 5만 4,600원, 6만 1,400원인데 지금 6만 4천 원에 강한 지지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6만 1,400원이 깨질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단에 5만 4,6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만 4,600원대가 오면
여기가 또 새로운 지지 가격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로템의 월봉인데요. 월봉의 의미 있는 가격은 31,400원, 39,700원, 49,900원, 55,900원, 지금 62,400원인데 월봉상에서는 55,900원이 새로운 지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영역이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팔고 떠나는 상황.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로템 3분기 실적 리뷰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가격이 안 꺾이고 있다. 그 다음에 외부 경쟁업체들이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교체 수요, 그 다음에 국가별 다변화,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중동을 확산세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로템은 K2 2차분이 그리고 루마니아의 K2 신규 수주권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손익분기점 겨우 넘을까 말까한 이 철도 사업부가 상당히 선방하면서 OP 마진이 3.7%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그리고 모로코에서 신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현대로템도 K2 전차가 국내 4차 양산분의 수주가 한 2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S&T 다이내믹스 국산 변속기 채용이 결정되면서 수출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로템과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렸고 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도 있으면 집중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구독 모델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저하고 같이 정말 재밌고 즐겁게 투자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래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독립의 라이프를 꼭 함께 이뤄 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